네, 본격적으로 주식 포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또 지나가서 7월 한 달이 거의 다 또 지나갔죠. 지금 일주일만 남겨두고 있는데 이 일주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실적 발표들 정말 많이 남겨두고 있잖아요.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대망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FOMC까지 앞두고 있는데 자, 지금 악재도 있고 호재도 있고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포커싱을 좀 가지면 좋을지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정말 지난주만큼 변동성이 강한 한 주가 될지 궁금한데요. 자, 이에 대한 궁금증들 하나씩 다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월요일에 주식 포차에는요, 김재경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죠.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호재와 악재가 뒤엉켜 있는 이제 시장입니다. 창신 메모리가 또 상장을 했는데 굉장히 결과가 또 좋더라고요. 보면서 맞아요. 좀 많은 생각, 많은 만감이 좀 교차했던 것 같아요. 이게 국내 증시에게 사실 그렇게까지 좋게 반응이 안 나올 걸 예상하고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주말에 좋은 소식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자, 우선은 오늘은 그래도 빨간불로 둘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피가 좀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끝내주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창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수급 자체가 국내랑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중국 시장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수급이 정말 한 곳으로 다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흐름 때문에 목표가가 훨씬 더 높지만 오늘도 한 500% 이상 상승을 좀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마이크론이라든지 아니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단의 이런 어떻게 보면은 빅테크 주도주의 반도체 종목보다는 기술력이 확실히 떨어지기 때문에 목표가를 조금 낮게 잡은 증권사도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를 보게 되면 한 8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만큼 가격에 대한 부분이 왜곡이 많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가격권에 대해서는 좀 잘 보시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 오늘이 아무래도 첫 상장이다 보니까 지금 수급이 좀 빨려가는 것도 있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지금 주말에 그 엔비디아 CEO가 이 반도체 관련된 이 밸류체인 종목이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은 그냥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지금 최태원 회장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간에서 해야 될 건 없다. 그냥 가만히 있고 더 사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전 세계 밸류체인적으로도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점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주가를 내리기 위한 노이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보시면은 인공지능 순수한 그런 연령층을 보게 되면 초등학생 정도 된다고 지금 보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인공지능 AI를 개발하는 입장에서 과연 초등학생까지만 키우고 끝낼 건지라고 봤을 때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까지, 대학생까지. 더 성인하고 대화 있을 정도의 훨씬 더 높은 이런 지적 지능 수준까지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투자를 포기한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알파벳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지만 투자나 가이던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금 지출에 대한 잉여금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우리는 더 늘리겠다 그랬거든요. 그만큼 지금 투자를 줄이게 되면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금방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업데이트 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만큼 투자를 늘리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지금 투자를 줄인다?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가격에 대한 부분도 더 올라갈 수가 있고, 지금 매년 대략 40% 정도의 메모리 가격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AI 반도체, 밸류체인 전체적인 시장은 우상향인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수단이 많이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조정을 보이고 있는 흐름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빅테크 기업들 투자를 줄인다고 했나요? 전혀 안 했습니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목표가 높게 잡고 투자를 늘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추가적으로 또 횡보를 하는 건 뭐냐면, 너무 많이 올랐던 기간에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좀 많이 내려 꽂는 흐름이 나왔을 때 저는 종가 부분에 아래 꼬리만 좀 달아줘라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나 삼성전자 이제 확정 실적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목요일날 FOMC에 대한 내용들 또 공개가 되죠. 그런 부분도 금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중요하게
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유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전쟁을 좀 멈췄습니다. 너무나 좀 다행인 게 유가가 지금 너무 많이 급등을 해서 뭐 90불 육박, 100불 돌파 막 이런 이슈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CPI, PPI에 대한 지수가 또 상승 압력을 받고 그게 상승 압력을 받으면 금리에 대한 부분도 또 압력을 받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쟁이 빨리 종식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전쟁을 멈춘 거는 아무래도 지금 선거가 또 하반기에 또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한 것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일단은 지수 차트 잠깐 보시면은 제가 이거 좀 상세히 한번 짚어드릴게요.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차트 보게 되면은 지금 코스피 지수인데 지금 보시면은 위에서부터 지금 내려오는 이 추세선을 한번 제가 그어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추세가 9,300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지금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어요. 원래는 여기까지 이렇게 그으면 돼요. 그래서 좀 진하게 그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선을 좀 진하게 그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검정색 선 그리고 잘 보이게. 네, 이렇게 딱 4단 좀 두껍게 칠할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선이 그어져요. 그러면은 지금 추세는 하락 추세 연속성인가를 봤을 때 아니거든요. 보세요. 지금 고점을 추세가 내려가는 것들을 돌파할 때는 고점을 연결하는 선에 대한 돌파가 이루어져야 되고 추세가 올라갈 때는 하단에서 추세가 올라가는 선에 대해서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를 이탈해야 되거든요. 그럼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추세선을 이탈한 선이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 구간이 최선을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돌리는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볼 때 지금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지금 현재 구간이 과연 하락 추세 연속성인지 아니면 지금 뭔가를 추세를 돌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조정의 구간인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딱 볼 때 제가 볼 때는 지금 조정의 구간이라고 조금 딱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에서부터 내려왔을 때 원래는 30% 이상 떨어졌던 지수단의 구간에서 지금은 고점 대비 28% 떨어져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 현재 지금 중기 라인을 견고하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올라가고 있다는 거 잘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잠정 실적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다시 여기 지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양봉이 이렇게 나오면서 추세를 견고하게 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지금 모든 이제 CEO죠. AI 반도체 그런 관련된 CEO들이 말하는 거는 지금 이 시대가 시작이다라고 보라는 얘기를 꼭 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 저는 걱정할 게 없다. 그리고 지금 너무나 좋은 흐름으로 견고하게 변동성에 대한 걸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 팔 이유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자, 지금 보시면은 원래 가장 센 테마가 정부 정책 테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 정책 테마도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로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센터 짓는 것도 굉장히 센 테마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글로벌 테마입니다. 지금 반도체 AI는 글로벌 테마예요. 모든 지금 미국의 정부, 현대 한국의 정부, 각국의 정부들이 다 지원금을 아끼지 않고 있고 이 추세를 그대로 만들려고 하는 의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조정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한번 9,000포인트, 10,000포인트를 가게 되면 이때가 저점이었구나 생각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 매도할 이유는 없고 지금 떨어지는 거는 저번에 신용 잔고가 38조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보니까 32조까지 내려갔더라고요. 대략 6조 정도의 신용 잔고가 털렸는데 그만큼 지금 신용 잔고에 대한 무거운 그런 자금이죠.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서 좀 나오게 되고 지금 털리게 되고 해소가 되면 그런 것들을 좀 털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고 일단은 지수단의 하단만 잠깐만 잡아드릴게요. 하단 같은 경우에는 밸류를 보더라도 6,500포인트 구간을 하단으로 잡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122평선 구간이기 때문에 6,500포인트 하나 그리고 또 하나 요 밑에 하단선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구간인데 여기 지금 전고점 올라왔던 올해 2월 26일 날의 고점이에요. 거기가 6,313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단 구간을 6,500포인트, 6,300포인트 일단 이단으로 잡으시고 여기만 이탈을 안 한다면은 다시 한번 추세를 잡을 때까지는 충분히 기다려볼 명분은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쉽사리
지금 털어낼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사실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저는 걱정이 좀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카펙스를 확대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올 것 같고 이 부분은 사실 시장에서는 원래는 호재로 받아들였거든요. AI에 대한 수요가 높구나에 대한 반증으로 받아들였는데 최근에는 카펙스 확대한다라고 하면 수익성이 훼손되겠구나라고 이해하면서 좀 악재로도 작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어떻게 대비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근데 사실 세론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실적을 좋게 내고 투자를 우리 하겠다고 했어. 다 얘기한 거야. 근데 주가 떨어져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늘상 있었던.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많이 안정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안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왜냐면은 그동안에 주가가 떨어졌다 올라갔다 했던 학습 효과라고 하잖아요. 떨어졌을 때 안 파는 것도 학습 효과지만 주가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때도 사실은 학습 효과고 지금 단기간에 너무나 많이 빠졌던 것도 학습 효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포심에 대한 학습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세론에 대한 이런 대응이 네. 조금 더 빠르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거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게 보지 않나요? 그렇죠. 그죠? 당연히 좋겠지. 당연히 좋겠지. 카펙스 확대하겠다고 이야기하겠지. 하겠지. 네. 근데 주가는 또 빠지겠지. 그렇죠, 라는 예. 것까지 연속적으로 심리가 작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주가에 대해서 진정되지 않는 심리가 더 많이 작용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잠깐만 출렁거리더라도 네. 주가가 진짜 실제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용 물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 신용 잔고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지금 증권사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지금 140% 정도 될 겁니다. 그게 한 30%가 빠지잖아요. 네. 그럼 신용 잔고까지 대부분 현금이 없는 분들은 그 가격까지 거의 다 갔을 거예요, 지금. 그쵸.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털리게 되면 돈을 채워놓지 못하는 분들의 물량이 다음날 하한가로 나오는 거죠. 그런 물량들이 연속적으로 투매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어느 정도 세로는 대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